쌍방울의 전 회장이 도피 중인데 태국에서 이 도피 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매우 호화로운 도피 생활 중이다 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방울은 그 쌍방울이 맞습니다. 횡령 배임의혹 수사 중이었는데 지난 5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돌연 싱가포르로 출국, 6월 태국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유명 리조트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체포영장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쌍방울 핵심 임원들이 6월부터 대거 태국을 왔다 갔다 한다.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 횟감? 횟감이요? 생선 회친 거 그거요? 저건 신성함이 생명인데 저걸 공수했어요? 태국에 물고기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그걸 사다 날랐어요? 도피 맞습니까? 김 전 회장 지인 여성 태국행 조력. 어허. 쌍방울 산하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등도 만나요? 도피 맞습니까? 검찰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접촉해온 임원들 파악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쌍방울 임원들이 태국행이 잦았는데 이 태국행이 상당히 좀 수상해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싱가포르 머물 땐 쌍방울이 세운 A투자사 2대 주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 곳이에요. 그 A투자사가. 그리고 그 전환사채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배우로 지목됐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예. 임원들이 회두사다 나르고 그다음에 쌍방울 소속 엔터테인먼트 뭐 유명 가수도 가서 만나고 태국 리조트에서 딱 신선한 한국 회도 다 와사비에 찍어 드셨을까? 초장에 찍어 드셨을까? 궁금한데 쌈을 싸서 먹었을까? 그냥 먹었을까? 요는 이분이 쌈 싸 먹든 고추, 겨자, 냉이를 찍어 먹든 간장을 쳐먹든 이 쳐서 드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피 맞습니까? 저거 도피죠. 어떻게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도피인데 하시는데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하나 있는 거죠.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도피. 쌍방울은 수사기밀도 빼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어떻게 됐냐면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기밀을 빼내서 그 담당했던 변호사, 수사관 등등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쌍방울 회장은 저 태국을 갔다는 거고, 그 태국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동남아 가면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물컹물컹해서 회 못 먹는 것처럼 예. 국내에 있는 아주 신선한 회 갖고 오라고 해서 저 정도 있을 정도면 저는 도대체가 이게 어디선가, 지금 좀 전에 뭐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 정권에서 그 어디선가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의 상황이고,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환사채 100억 원을 내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 이게 내가 발행해서 어디 갔다가 이 회사가 다시 또 돌려막기 해가지고 받아들인 이런 관계에 있는 임원까지도 만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나 태국에 있나의 차이지, 태국에 앉아 있으면서 국내 상황을 모두 다 정리하고 있고 모두 다 관여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한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도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게 어떻게 일반인은 가능한 건가? 뒤에 누군가가 이 건에 대해서 비호하고 정리하고 저 회장을 국내에 안 들어오게, 저 회장이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무언가의 세력이 있지 않고는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박정아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저게 지난 5월과 6월에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럼 그간에 이제 쌍방울이 봤던 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고, 그간에 쌍방울이 이렇게 호화 도피할 수 있었고 수사 기밀도 빼냈고 뭐 이런 건 누군가 쌍방울을 비호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게 누군가 비호해주지 않는다면 어제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기 국제 사법 공조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령
애초에 태국을 가려고 할 때, 태국이든 베트남인지 특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할 때 이미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다면 비행기 못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게 아마 1등석 탔을 거예요. 편안하게 태국 갈 수 있었고 현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아무런 사법적인 통제가, 국내 통제가 있지 않았으니까 저게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꼬리표를 달고 지금 뭐 친지도 가고 가수도 가고 임원도 가고 그 꼬리표를 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서 그 쌍방울 회장을 못 잡아요? 저는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요. 누군가 비호해준 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상황들이다. 자, 그럼 정원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한테 도대체 쌍방울과 경기도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그런 질문도 하셔서 제가 최대한 저도 뭐 민주당 소속이고 이재명 당대표이긴 하지만 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겠다. 좋습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사실 모든 뭐 언론 조사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인터뷰도 해보고요. 많이 좀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쌍방울 전 회장이 뭐 도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당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찰도 전부 다 제기한 것들이 다 의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관성을 캐는 것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쌍방울 전 회장의 도피와 또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엮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성남FC 관련해서도 좀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남FC 잠시 후에 또 바로 나옵니다. 네, 55억.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혹여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을 캐내기 위해서 억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네, 또 맞습니다. 야당 의원의 비판이에요. 전재수 의원님, 네. 박정호 의원이 한 말이 네. 좀 계속 귀에 남아요. 네. 이 쌍방울 누군가 비호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잡아들여야죠. 빨리 잡아들여야 예, 돼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해야죠. 야, 이 회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그걸 공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김치를 드셨는지 회를 드셨는지 그거는 뭐 언론 보도니까 예. 오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늘 뭐 다시 봐야 되겠지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태국하고는 사법공조가 되죠 아마. 범죄인 인도조약도 아마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체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횡령 배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권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사를 해야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수사 역량이라면 이 정도 도피를 했다면 이 정도 범죄 혐의자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가지고 국내로 들여오는 문제는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건 사법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이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되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환도 못하고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도 됐고요. 도망간 범죄자가 국가가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체포 방안, 국제 공조 방안이 있습니까?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